안녕하세요. 여수 문스센터에 있는 중학교 3학년 김범수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별 이상한 녀석이라는 책이고 페이지는 118쪽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배경은 암탉수탉 한 마리랑 그리고 사이좋은 사형제 병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자 하나가 있었고 할머니는 그걸 보고 우리 강아지가 두고 갔는가 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강아지는 할머니의 손자를 뜻합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그 상자 속에 손을 넣어 꺼낸 걸 보니 거기에는 이상한 병아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밖에서 나오고 할머니가 빼주자마자 몸을 한번 부르르 떨고 갑자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내리고 혼자서 막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러다가 탯돌 위에 있는 할머니의 하얀 고무신을 보자 그거를 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고무신을 슬쩍 밑으로 밀었는데 고무신이 밀리는커녕 자신이 밀려서 역으로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 다리를 막 절뚝댑니다. 그걸 보고 병아리 사형제는 쟤는 이상한 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가서 맛있는 벌레들을 먹을 시간이라고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상한 병아리도 같이 데려가게 되는데 그 병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도 안 먹고 쌀알도 안 먹을 거고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손자랑 맛있는 바나나와 과자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사형제들 중 첫째인 이리가 걔를 보고 하는 말이 걔는 머리도 살짝 파란색이고 날개죽지도 파란색이고 꼬리도 파란색인 걸 보니 계속 저렇게 뛰어내리다가 푸르딩딩하게 멍이 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꼬 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텃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 날개죽지가 파랗고 머리가 파랗고 꼬리가 파란 이유는 물감 때문이구나 라고 하니까 이리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화가 나서 너 혼 좀 나야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와 엄마가 이리를 혼을 내면서 친구에게 왜 이러냐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셋째 그러니까 셋째 빼고 모든 형제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셋째가 조금 이상한 녀석과 친한 척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는 있어? 아니면 엄마 아빠는 있어? 손주는 어때?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셋째는 뭐지? 다른 나라에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걸 듣고 빈정이 상하고 화가 난 셋째가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입이 가벼운 넷째가 셋째를 보고 배신자다 이러면서 비꼬게 되는데 그걸 참고 형제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있다가 아빠에게 혼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첫째가 그 이상한 게 어디 있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사실대로 말하면은 첫째와 다른 형제들이 걔를 때리러 갈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사실 부모님 곁에 있다고 거짓말을 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곁에 있다고 말하자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 곁에 있으니까 혼내지는 못하고 그 아이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찾아가지고 사형제를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엄마와 아빠가 달려서 그 고양이를 쫓아내고
그 고양이를 그 기둥 옆쪽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셋째가 하는 말이 그 이상한 얘가 사실 기둥 옆에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걸 듣고 부모님이 놀라가지고 고양이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보통이라면 병아리들이 고양이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게 맞지만 그 별난얘는 고양이와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멍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부모님이 그 고양이를 더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같이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니 밥을 같이 먹고 물을 같이 마시고 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때도 이상한 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난 다시 말하겠지만 이런 벌레 안 먹을 거고 쌀도 안 먹을 거고 저런 대야에 담아져 있는 물도 안 먹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 참고 참던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물을 먹을 때는 물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 호통을 치니까 셋째가 우리 아빠 화가 나면 무섭다 하면서 억지로 물을 먹입니다. 그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여기서 또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셋째가 혼자 있는 별난 녀석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자자 이러고 했는데도 아니 난 같이 자지 않을 거야. 서울에서는 이런 볕단이 아니라 혹시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이런 볕단은 까칠하고 간지럽잖아 이러면서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도 셋째가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같이 모여있으면 따뜻하고 볏집도 생각보다 푹신푹신해. 그리고 혼자 자면은 외롭잖아 라고 하니까 계속 또 투정을 부립니다. 계속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나는 잘 때 옆에서 누가 부시럭대면은 일어나고 또 싫다라고 하니까 결국 포기하고 가족들 곁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셋째가 별난 얘가 생각이 나가지고 별난 얘를 찾아러 가는데 별난 얘도 사실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데려와서 같이 자려고 했는데 역으로 화를 내면서 꺼지라고 합니다. 그걸 듣고 충격 먹어서 진짜 돌아가가지고 가족들 품에서 자게 됩니다. 근데 별난 얘가 유난히 외로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이 산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사형제, 엄마 아빠 그리고 별난 얘 이렇게 산책을 가게 되는데 산책을 가는데 그때 다 같이 달래꽃 씨앗도 먹고 그때 별난 녀석이 처음으로 웃는 것도 보게 되고 가족들이 좀 더 친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또 삼형제 그리고 별난 얘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별난 얘를 왕따를 하려고 그러자 셋째가 별난 얘를 데리고 아예 딴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막내는 부모님이랑 있게 되고 그리고 첫째 둘째가 있게 되는데 첫째 둘째 그리고 별난예 셋째 그리고 부모님 넷째 이렇게 셋이서 나눠서 놀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모으게 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두 모은 다음에 특별한 걸 먹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첫째와 둘째가 배추밭에 있는 죽어있는 벌레들을 많이 먹었다라고 말하니까 부모님들이 빨리 앞마당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앞마당으로 돌아가자마자 아이들은 첫째와 둘째가 토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가
농약을 뿌려서 죽은 벌레들을 그 첫째와 둘째가 먹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역질을 하고 먹은 벌레를 다 개워내자 첫째와 둘째가 기운이 없어 시름시름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름시름한 사이 고양이가 첫째와 둘째를 채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첫째와 둘째를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별난얘가 그 물 대야 옆에 첫째와 둘째 털이 많이 뽑혀 있는 것을 보자 이거는 고양이가 채간 것 같다라고 말하자 부모님이 빠르게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 별난이의 추리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첫째와 둘째가 있었고, 첫째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기운이 없어 축 처져 있었고, 그리고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젖어 있는 이유가 고양이의 침 때문이었으며, 아빠는 그걸 보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생을 많이 했는지 1위란다. 그 첫째가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아빠는 더욱더 많이 울었고 그 아이를 일단 좋은 것에 냅둔 뒤 또 다른 아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찾아야 했는데 도저히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별난 녀석도 안 보여서 부모님들이 같이 찾으러 갔는데, 부모님이 별난 녀석을 찾았을 때 별난 녀석이 둘째를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니까 또 혼자 냅두면은 고양이가 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신이 함께 있어줬다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고맙다라고 해서 별난 녀석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첫째를 하루 종일 햇빛이 오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그때 이후로 별난 녀석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얼마 후 좀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자가 그 별난얘를 데려오게 되는데, 별난얘가 하루 종일 서울로 간다 이랬었는데 막상 손자가 오니까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손자는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 사실 장난감에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자는 자신에게 나쁜 짓을 일삼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털도 제대로 안 돋았을 때 아파트 옥상에서 자신을 떨어뜨리질 않나, 심심할 땐 연필로 쿡쿡 찌르고 장난감 총알을 자신에게 먹이기도 하며, 심심할 땐 자신의 몸에 물감칠을 하는 그 나쁜 짓을 일삼는 아이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부모님이 그 별난 아이를 숨겨주었습니다. 그 별난 아이를 아빠 품 속에 쏙 들어가자 보이지 않았고, 손주는 자신의 병아리 어디 갔냐고 떼를 쓰다가 결국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빠는 이제 그 별난 아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였으면 좋겠었는지 그 아이한테 말할 때 말버릇이 아빠처럼, 아빠와 함께, 아빠는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게끔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아기 닭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사형제 중 첫째가 유일한 수컷이었는데 아빠는 아쉬웠습니다. 자신의 그 사형제들 중 유일하게 자신처럼 멋진 수탉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첫째가 죽게 되니까 그 별난 녀석이 자기처럼 멋진 수탉이 될 것 같자 좀 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아빠를 따라서 아기 닭이 되었으니 나는 연습을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는 연습을 하다가
잘못해서 미끄러지게 되자 엄마라고 하는 비명을 지르게 되자 엄마는 그걸 듣고 그 이상한 녀석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 줄 알고 감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별난 녀석이 결심을 했는지 아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말을 하자 아빠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당황도 했는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으로 이제 이 별난 별 이상한 녀석이라는 책을 끝나게 됩니다.